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5월 6일이고요. 밤 11시 50분입니다. 대전에 다녀왔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잘까 하다가 이게 또 상추씨를 제가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안 찍으면 그때그때 이제 겪었던 일들이 아무래도 좀 덜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덜 생생하게 기억이 날수록 분량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덜 생생하지 않게 대전 갔다 왔던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피곤하지만 녹음을 좀 해보고 있고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그 토요일에, 지난 토요일에 이제 대전을 갔었고, 그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이 이번 주 수요일이겠군요. 미리 이제 다녀온 거죠. 대전이라서 어버이날 당일에 가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린이날 연휴이기도 했잖아요. 저는 이제 어린이날 연휴를 너무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버이날 전주 주말에 그냥 다녀오자 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어린이날이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주말에는 원래 대전 갈 때 차가 많으니까 뭐 어린이날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를 거 없겠지? 라고 이제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는 토요일에 출발하면 뭐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갔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5시간 몇 분이었지? 영상을 봐야지 정확히 알긴 할 텐데 아침에 10시였나? 11시였나? 하여튼 10시 뭐 그때쯤 출발했는데 대전에 도착하니까 3시가 아마 훌쩍 넘었던 걸로 그 시간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 오래 걸렸다. 저는 보통 티맵을 쓰는데 티맵에서 이제 최적의 경로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이제 티맵이 시키는 대로 갔는데 어느 순간에 고속도로가 아닌 것 같은 곳으로 이제 가라고 하더니 계속해서 고속도로 말고 이제 뭐 국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시내 이런 데를 달려가지고 대전까지 왔습니다. 기억에 한 3시간이었나? 하여튼 3시간 넘게 달렸는데도 내비상에서 안성이더라고요. 경기도죠, 어쨌든. 정확하게 경기도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시간을 달렸는데도 경기도를 지나지 못했다라는 점이 저를 이제 굉장히 좀 절망스럽게 만들었고. 왜냐하면 하필 그날 이제 허리도 좀 아픈 날이었어요. 허리가 아프면 저는 이제 보통 다리나 이런 데들이 좀 저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3시간을 넘게 달렸는데도 안성이라는 부분에서 한참 이제 절망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천안을 지나서 청주에서 오송이었나? 오송이 다른 도시인지 청주에 있는 지역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 오송 뭐라고 이제 써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중간에 이제 좀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좀 가야 되고 그리고 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으니까 스트레칭도 좀 해야 돼서 중간에 몇 번 멈추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계속 한 2차선, 3차선 요 정도 느낌의 길이고 휴게소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갓길에다가 또 새우잔이 뭔가 좀 너무 아찔한 것 같고 너무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하윤이도 또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냥 5시간 넘게 그냥 한 방에 운전을 해가지고 대전까지 좀 가게 됐고, 이제 거의 그 대전에 도착해서 저희 집, 그 고향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10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오거리였나? 하여튼 뭐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길을 한번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내비상에서 3분인가 4분이 추가됐어요. 네, 너무 빡치더라고요. 물론 제 잘못이지만, 제가 이제 헷갈린 제 잘못이지만, 저의 실수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원래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도 5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운전을 해버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3분이 이제 추가되니까 진짜 그 분노가 네. 정말 미친 듯이 막 올라와서 그걸 참 참아내느라 굉장히 좀 힘들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분이 남은 거리를 이제 13, 4분 정도 걸려서 다시 이제 도착을 했고, 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오늘 물을 미리 안 따라놔서 컵에 잠깐 따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ASMR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전에 도착해서 짐 좀 간단히 정리하고 밥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갈치도 좀 구워주시고 삼겹살도 좀 구워주시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어머니께서 집에서 이제 요거트를 자주 만드시는데 엄청 이제 꾸덕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많이 먹는데 이번에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한 통을. 그래서 많이 먹었고, 사실 이제 요거트나 뭐 유산균 이런 애들이 이제 장 활동에 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살면서 이런 장 트러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산균이 필요한 장 트러블,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 가지고, 이게 요거트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거에 크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을 이제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요거트를 이제 먹은 거랑 안 먹은 게 굉장히 차이가 좀 심하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장 운동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트를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사실 너무 활발해도 문제지만 너무 이게 활발하지 않아도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크게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저녁은 아니지, 한 점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후 늦게 한 4시나 뭐 이때쯤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밥 먹고 이제 부모님이랑 조금 대화 나누다가 하윤이랑도 좀 놀아주다가 좀 일찍 잠들었어요. 저녁을 안 먹고. 왜냐면 저녁을 좀, 점심을 되게 늦게 먹어서 좀 시간이 좀 애매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는데 아마도 한 6시 전에 잠든 것 같은데, 그냥 쭉 다이렉트로 아침까지 자다가 이제 새벽에 한 5시 반 정도에 깼는데, 다행인 거는 유자 씨도 그때부터 거의 쭉 잤고, 하윤이도 그때 잠들었는데, 보통 하윤이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6시, 7시 이럴 때 좀 일찍 잠들면 밤에 꼭 깨거든요. 한 9시, 10시쯤 깨가지고 한참 또 놀다 자고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자면서 막 자주 깨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윤이가 대전에 오면 좀 잠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아기들이 좀 잠자리 바뀌는 거에 예민한 아기들이 있잖아요. 하윤이는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잠을 좀 잘 못 자고 쉽게 잠에 못 들고 되게 자주 깨고 힘들어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윤이가 좀 커서 그런지 그래도 잘 자는 편이었는데, 집에서는
대전에 갔을 때도 네, 그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이제 잘 자서 대전에 가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수월해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한 밤에 12시인가에 하윤이가 한번 깼어요. 저도 이제 그때 하윤이가 깨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깨서 한 30분 정도 혼자서 이제 방에서 놀다가 잤다고 하더라고요. 유자 씨 말로는. 저는 이제 잠결에 비몽사몽 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집에 저랑 유자 씨랑 하윤이랑 자는 그 방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되게 낮은 돌침대가 하나 깔려 있어요. 한 슈퍼 싱글 정도 크기 되는 높이는 한 10cm 조금 넘는 15cm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낮은 돌침대가 하나 깔려 있는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불을 깔고 자면 조금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이식 매트리스 같은 거를 하나를 주문을 해서 그 위에다 이제 깔고 자는데 그게 이제 뭐 일반 침대만큼 푹신푹신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바닥에다 이불 까는 것보다는 훨씬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래서 하윤이가 이제 거기에 올라오면 뭐 트램펄린을 타듯이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상하로 바운스를 하면서 되게 쿵덕쿵덕 계속 좀 움직이는 편인데 네. 그날 밤에도 12시에 깨더니 거기서 계속 혼자서 쿵덕쿵덕 하면서 네. 한참 이제 놀더라고요. 문제는 혼자 노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놀다가 이제 그 바닥이 좀 물렁물렁 하니까 계속 이제 넘어집니다. 제 쪽으로나 유자씨 쪽으로. 그러면 이제 뭐 다리나 등이나 이런 데로 떨어지면은 타격이 없는데 좀 이제 민감한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세게 넘어져 버리면 서로 이제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하인이 거기서 좀 쿵덕쿵덕 놀이를 하면은 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날은 좀 그랬고요. 지금 또 하윤이가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잠깐 깬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쓰거든요. 헤이홈 네, 애기 그 CCTV를 한번 봐야겠네.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가야 할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는 다행히 자다가 깨서 이제 울다가도 다시 좀 잘 잠드는 편이긴 합니다. 옆에 이제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계속 달래줘도 계속 울고 이랬는데 지금도 다행히 잘 누웠네요. 아마 조금 울다가 잘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네, 잘 누운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랬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일요일이었고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침에는 샌드위치를 먹었고요. 어머니께서 식빵을 좀 구워서 거기다가 이제 직접 만드신 사과잼을 바르시고 그리고 케찹, 치즈, 계란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이제 그런 메뉴를 선택을 하셨다기보다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이제 두 분이 계실 때도 가끔 아침에 샌드위치를 또 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과일이랑 뭐 바나나, 사과, 채소 이런 거 해가지고 곁들여서 건강하게 아침을 한 끼를 먹었고 그리고 하윤이가 몇 시쯤 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전에 한 9시, 10시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 자는 거 조금 보다가 유자씨랑 외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하윤이도 같이 나갈까도 싶었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하윤이를 좀 더 이제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하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좀 맡기고 나왔고 사실 이제 서로 좋죠? 네, 저희는 하윤이 맡기고 둘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제 하윤이를 좀 더 긴 시간 네, 직접적으로 맡으면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정말 윈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물 좀 마실게요.
감기는 이제 거의 떨어졌거든요. 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목이 계속 간질간질해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오려고 해서 좀 녹음하기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네,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저희가 외출은 했는데 하윤이는 계속 좀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에 운전을 좀 오랫동안 차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서 그런 건지 좀 피곤했는지 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좀 더 자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뭐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나가는 이후로 계속 자다가 중간에 깨서 한 30분 정도 놀다가 또 계속 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놀다가 들어왔더니 밥을 먹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자는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이제 깨운 다음에 밥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저희는 그 대전에 대전 시내라고 해야 되죠. 은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상가가 있어요. 지하상가가 있고 거기가 이제 대전역부터 중앙로라고 또 있고 중구청 하여튼 그쪽까지 해가지고 지하로 이제 지하상가가 쭉 있는 거죠. 뭐 다른 지역에도 지하상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뭐 가봤던 지하상가들 중에서는 규모나 이제 그 길이로 봤을 때는 이제 꽤 큰 편인 걸로 뭐 영등포 서울에 보면 영등포에도 지하상가 있고 고속터미널에도 있고 한데 그냥 길이로만 봤을 때는 네 다른 데들이랑 딱히 꿀리지 않는 뭐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더 작다 이렇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하여튼 꽤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경을 좀 하기로 했고 그날 또 비가 조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상가에서 놀면은 어쨌든 우산을 안 쓰고 돌아다녀도 되니까 거기서 놀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비가 와서 차를 끌고 나갔는데 사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날에는 그 대전 시내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다 무료더라고요. 무료 주차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차를 이제 끌고 나갔고 저희가 좀 이제 일찍 나갔잖아요. 한 10시? 물 좀 한잔 마실게요. 시내 도착하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되게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주차장에는 사람들이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한 자리 이제 비어가지고 운 좋게 네, 무료로 주차를 좀 할 수가 있었고 지하상가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좀 하다가 11시 정도에 그 바로 그 집이라는 떡볶이 집을 갔습니다. 대전에 꽤 유명한 떡볶이 집이에요.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전국구 맛집인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전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좀 아는 네 그리고 떡볶이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한 10분 정도 전에 도착해서 그 앞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들어갔는데 제가 뭐 살면서 어디 가서 이제 뭐 오픈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참 특이하게도 떡볶이집 오픈런을 하게 됐고 왜냐면 유자 씨가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서 대전 이제 올 때마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이제 둘이서 외출해서 식사를 하는 그 딱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못 갔었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먹자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고 저희가 이제 11시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이제 먹고 있다가 한 20분 정도 지났나? 그랬는데 이제 거의 만석 뭐 자리를 다 세본 건 아니지만 빈자리가 뭐 중간중간 있긴 했지만 한 70-80% 정도 네, 자리가 꽉 차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약간 이런 소리를 내면서 는 이제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나도 일찍 온다고 왔는데 이렇게 많다고? 약간 뭐 이런 뉘앙스의 뭐 일종의 감탄사겠죠.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해야 되나, 자리마다 그 주문하는 뭐 티오더 이런 류의 그런 주문하는 태블릿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발을 정자로 써가지고 주문하고, 메뉴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볼펜으로 써서 주문하고 했었는데, 되게 최첨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키오스크 자기 자리에 있는 그 키오스크 태블릿에서 주문을 하면 그 주방 쪽에서 이제 주문 벨이 울리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계속 띵동띵동띵동띵동 계속 울리더라고요. 예.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졌고, 되게 오래된 떡볶이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부를 쌓으셨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물론 뭐 이재용 그 삼성 회장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 엄청난 부자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너무 이제 넘사벽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그런 느낌이 잘 안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엄청 부자지만, 근데 이제 바로 그 집 사장님은 물론 저에게는 되게 넘사벽일 만큼의 이제 부를 쌓으셨겠지만, 그냥 뭔가 좀 이제 되게 부자 같은, 네. 되게 좀 궁금한, 네, 그의 재산이 궁금한, 알려주시지는 않겠죠. 그냥 궁금해서 헛소리 좀 해봤고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저희는 이제 떡볶이 모듬 6,000원을 시켰고, 거기에 이제 어묵 몇 개랑 김말이 몇 개랑 떡볶이랑 좀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6,000원 대비해서 양이 그렇게 또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양이 많은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뭔가 그렇게 불만족스럽냐라고 한다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바로 그 집 그 소스가 좀 되게 특별하거든요. 되게 좀 달라요, 다른 집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 이제 못 먹어본 약간 그런 스타일의 소스여가지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사실 굉장히 높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나 유자 씨나. 근데 양은 그렇게 많진 않다. 거기다가 이제 계란을 하나 추가를 했고, 어묵탕 해가지고 뭐 9,500원인가 뭐 그 정도 가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맛있게 잘 먹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떡볶이를 내가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막 웬만한 유명한 떡볶이들 다 먹어봤고, 떡볶이를 먹으러 타 지역을 막 가본 적이 있다. 유명한 떡볶이집을 가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대전의 그 바로 그 집 떡볶이집도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떡볶이를 다 먹어본 사람은 당연히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떡볶이 스타일은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소스 느낌의 떡볶이는 뭔가 좀 다른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치킨 소스 같은 느낌도 좀 섞인 것 같고, 거기에 약간 뭔가 그런 마요네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크림 느낌이 살짝, 네, 살짝 섞여 있고, 그러니까 매운 느낌의 소스는 아닌데, 하여튼 되게 맛있습니다. 떡볶이 그 소스만도 따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팔고 하시던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떡볶이를 그냥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월 한 2회 정도, 2, 3회는 떡볶이를 먹는데, 만약에 우연히 어떤 이유로 대전에 갔다. 그 정도면, 그런데 만약에 뭐 은행동이나 시내에서 뭐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볼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한 번쯤 가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떡볶이를 뭐 그냥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냥 적당히 좋아하지만 엄청 막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데,
바로 그 집 떡볶이를 먹으러 타 지역에서 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랜만에 먹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김말이가 원래는 굉장히 두툼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번에 조금 얇아져가지고 그래서 살짝 좀 아쉬웠다. 네. 물론 제 그 과거 기억이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떡볶이 아니 김말이 사이즈가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아진 것 같다고 느꼈다. 혹시라도 최근에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드셔보신 분들 계시다면 네. 김말이 사이즈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을 먹고는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제가 그 별이었나? 스타벅스에 그 별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몇 잔씩 사 먹다 보니까 그 별을 다 모아가지고 무료 음료 쿠폰을 하나를 스타벅스가 줬어요. 그 앱에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더니 그날이 이제 만료일이었어요. 그날까지 안 먹으면 이거는 없어진다 라고 이제 알림을 주길래 사라지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먹기로 했고 유자 씨도 그 쿠폰이 있어가지고 각자 계산을 해서 각자 이제 먹은 거죠. 그 은행동에 그 예전에 이한경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뭐 이번에 갔을 때 유심히 못 봤네.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없나? 없나? 아직 있구나. 아직 있네요. 그 대전에 이한경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안경점이 있는데 거기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들어갔는데 뭔가 좀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위생 상태 때문에 나는 냄새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인테리어적으로 뭔가 처리를 했는데 그 약품 냄새라거나 아니면 뭔가 청소 후에 나는 냄새라거나 뭐 락스 계통의 그런 냄새는 아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냄새가 별로여가지고 그리고 유자 씨가 냄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거긴 들어갔다가 거기는 패스를 했고 그래서 다른 카페를 좀 가려고 했는데 그냥 스타벅스 가기로 했으니까 가자 해서 그 근처에 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음료 하나씩 주문해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나? 좀 이제 멍도 좀 때리고 그랬는데 그 커피를 마시려고 원래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시킬까 했는데 그 무료 쿠폰이 모든 음료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비싼 거 시켰죠. 돌체 라떼. 네, 돌체 아이스 라떼 시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봤더니 뭔가 좀 아깝더라고요. 무료 쿠폰인데 싼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최대한 이제 제가 좋아하거나 가격대가 있는 게 마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대전 시내를 좀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그 사나고 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3D 펜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구독자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막 200만, 300만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전에다가 카페를 만들었다고 예전부터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찾아보려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대전 시내에 있더라고요. 그 은행동 근처에 이안경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희는 그 오픈 시간 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 안에 사나고님이 혹시라도 뭐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다른 직원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하는 게. 그래서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뭐 안에 들어가서 막 본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나고 카페라는 그 타이틀을 떼도 안에 디자인이나 뭐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참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개인 카페들이 참 경쟁력을 갖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진짜 힙한 막 인스타 카페들 뭐 이런 데들은 뭐 개인 카페라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카페를 가본 기억이 진짜 오래됐거든요. 대부분 그냥 웬만하면은 프랜차이즈 카페들 이런 데들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에는 앞으로는 또 기회 되면 프랜차이즈 카페들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만족으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런 좀 개인 카페들 작지만 되게 괜찮은데 알려지지 않은 이런 개인 카페들 위주로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 그런 것도 좀 뜻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개인 카페를 다니고 추천을 하기에는 커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알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쉬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뭐 커피 맛을 잘 안다거나 뭐 원두가 어쩌고 뭐 로스팅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유, 물 좀 한 잔 따르겠습니다. 하루에 뭐 2리터씩 물 마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물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근데 상추씨 찍으면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찍다 보면 나의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저에게 참 감사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좀 멍을 좀 때리다가 다시 지하상가로 내려가서 유자씨 가방을 샀습니다. 지하상가에서 구경하다가 가방집을 우연히 하나 발견했는데, 그 바깥에 가방이 하나 이제 걸려있는데 15,000원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15,000원 느낌의 퀄리티가 아니고, 수납 공간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런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한 3만원, 4만원 정도 가격대의 가방들 팔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제 아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조금 이제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가방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발견한 가방은 15,000원인데도 그냥 이런 이마트 가방이랑 그냥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한, 뭐 이런 수납 공간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유자씨가 얼마 전부터 이제 백팩을 좀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돌아다닐 때마다 서로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가격이 너무 이제 깡패긴 하죠. 사실 15,000원에 백팩을, 노트북이 들어갈 정도의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는 백팩을 구입한다라는 게 사실상 인터넷에서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좀 이제 허접한 퀄리티일 확률이 좀 크고, 근데 여기는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지퍼도 좀 열어보고 안에 수납 공간도 확인하고, 물론 인터넷으로 사면 더 싼 가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만져보고 사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딱 봤는데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유자씨가. 저도 괜찮다고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뭐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의 가방인데, 그래서 이제 구입을 좀 하게 됐고,
집에 와서도 지금 좀 받고 거기 있는 동안에도 이제 대전에 있는 동안에도 좀 사용을 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대전역 그 지하상가가 괜찮은 참 상점들이 되게 많구나. 가성비 좋은 뭔가 물건들을 파는 곳이 많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 뭐 가실 분들이 뭐 없겠지만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지 않으실 테고, 거기서 지하상가까지 가서 가방을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더더욱 없겠지만, 상점 번호를 알려드리자면 비나 45 아미라는 이제 가게입니다. 혹시라도 뭐 가실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뭐 그거 거기 가방집 보러 뭐 거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막 짱짱맨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대전역 지하상가에 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근데 때마침 가방을 뭐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시라면 한 번쯤 들러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다른 좀 작은 가방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크로스백으로 메고 다니면서 뭐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좀 작은 소지품 몇 개 넣어 다닐 정도의 크기의 이제 가방들, 저는 좀 기대를 했죠. 왜냐면 백팩이 15,000원이니까 저런 애들은 한 7,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요 가방은 얼마인가요? 라고 딱 여쭤봤는데 그거는 15,000원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네. 물론 뭐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이제 가격대이긴 했는데, 백팩 15,000원짜리 백팩, 괜찮은 백팩을 보고 그 작은 가방이 또 15,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되게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네. 괜찮은 곳인 것 같고, 저도 혹시라도 나중에 백팩을 이제 하나 더 사게 되거나 백팩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 번쯤 가볼 것 같은, 대전에 갔을 때 시내를 나간다면 한 번쯤 가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유자씨 옷 구경도 그냥 아이쇼핑만 했는데 뭐 대부분 지하상가들이 다 저렴합니다만 뭐 10,000원, 13,000원, 좀 괜찮은 옷인데 뭐 19,000원 이런 되게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옷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예전에 그 유자씨가 김유라 작가님하고 서울의 그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옷 쇼핑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도 되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예쁜 옷도 되게 많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혹시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가성비 좋은 옷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서울 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거기도 이제 옷도 워낙 많고 사실 퀄리티의 그 기복도 아마 좀 심할 수도 있잖아요. 가게마다 다르고 가게 안에서도 옷마다 다르고, 그래서 너무 초보자들이 섣불리 갔다가 괜찮은 옷을 못 고를 확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성비가 전반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렇게 가방 사고, 거기 이제 지하상가에도 다이소도 있거든요. 하윤이 뭐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냥 어린이날 선물이죠. 하윤이는 이제 아기니까, 어린이가 아니니까 굳이 뭐 챙겨야 하나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린이의 일종이죠. 일종이죠가 좀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로 그 다이소에 있는 요술봉을 하나 사줬습니다.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되게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요술봉이랑 목걸이랑 같이 세트로 있는 장난감인데, 그거를 이제 하나 사줬고, 1,000원 주고, 그리고 그 카네이션, 다이소에 카네이션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생화도 팔고 있었고, 생화는 이제 화분같이, 그리고 이제 뭐 조화라고 해야겠죠? 조화로 된 카네이션도 팔고, 조화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화분 모양처럼 생긴 조화도 있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카네이션도 있고, 저희는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꽂을 수 있는 그런 카네이션을 구입을 했고, 원래는 이제 생화를 구입해서 생화 바구니 같이 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드릴까도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생화 바구니를 사서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뭔가 이 가슴에 꽂을 수 있는 형태의 카네이션을 하윤이가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왠지 그냥 화분을 저희가 이렇게 띡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가슴에 달 수 있는 형태의 카네이션을 이제 2개를 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게 사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버이날 용돈을 미리 저희가 봉투에다가 넣어서 대전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 봉투 겉에다가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를 각각 썼는데, 그러니까 하윤이 손에다가 이제 펜을 쥐어주고, 유자 씨가 같이 잡고 같이 쓴 거죠, 사실. 뭐 유자 씨가 뭐 거의 쓴 거라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갖다가 붙이자면 어쨌든 둘이 같이 쓴 거죠. 좀 삐뚤삐뚤한 느낌으로 글씨를 쓰긴 했는데, 물론 하윤이가 혼자서 그걸 써서 드렸다면 더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냥 하윤이도 같이 쓴 거예요 라는 거를 좀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제 같이 글씨를 썼고, 그래서 하윤이한테 꽃이랑 용돈 봉투 드리면서 이제 할머니 갖다 드려, 할아버지 갖다 드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말귀는 좀 알아듣거든요. 누구 이제 갖다 줘 하는 것들은. 그래서 꽃도 갖다 드리고 용돈 봉투도 이제 갖다 드리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마냥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어릴 때 뭐 카네이션을 많이 드렸었겠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모습을 저는 제 기억엔 없거든요. 제가 드렸을 때는. 근데 손주가 주니까 아무래도 좀 느낌이 다르신가 봐요. 굉장히 많이 네, 좋아하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기획자겠죠? 어떤 형태로 이제 전달을 해드릴지, 기획자로서 이제 굉장히 좀 뿌듯한 순간이었다. 아마 이거 듣고 계실 때는 뭐 어버이날 지나서 듣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뭐 내년 어버이날 때 기억이 나신다면, 집에 이제 아이가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셔도, 물론 제일 좋은 건 아이가 이제 뭐 한 5살 정도 돼서 같이 카네이션을 뭔가 이제 만들어서 종이 같은 걸로 그런 걸 드리면은 이제 훨씬 더 좋아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윤이 또래 정도만 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렇게 이제 카네이션 증정식을 마치고 저녁은 쿠쿠를 갔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쿠쿠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좀 드시고 싶은지 여쭤봤어요. 근데 메뉴를 몇 개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쿠쿠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쿠쿠를 이제 갔고, 저번에 갔을 때도 쿠쿠를 예전에도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하윤이가 걷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걷고 나서 갔잖아요. 너무 좀 더 빡세졌어요. 같이 가서 먹기가. 자꾸 이제 내려와서 걷고 싶어 하고, 예전에는 이제 밥도 그냥 주는 대로 이제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 국도 자기가 이제 들고 국 그릇을 막 들고 마시려고 하고, 근데 그거를 뭐 자기가 안 흘리고 잘 먹으면은 그냥 냅두겠지만 다 흘리거든요. 그냥 주워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좀 손으로 이렇게 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숟가락도 막 자꾸 자기가 이제 달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퍼먹고, 물론 이제 집에서는 저희가 하윤이한테 자유롭게 숟가락을 주는데,
좀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리고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떨어뜨려서 좀 더러워지면 또 씻으러 가야 돼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아니면 막 어디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음식물이 묻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피해를 또 주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떠서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뭔가 자기가 막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고 나오려고 하고, 그릇들을 이제 자기가 손을 좀 더 예전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제 먹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쿠쿠 갔을 때 생각하고 그때는 되게 여유롭게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던 건데 생각보다 빡셌다. 그래서 힘들기도 힘들고 영상도 이제 거의 못 찍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크기 전까지는 쿠쿠는 좀 피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거기에 참 인상 깊었던 게, 한 이제 알바생분이 남자분이셨는데 딱 봐도 이제 되게 어린 분인 것 같아요. 뭐 20대 초반? 뭐 대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성숙해 보이는 고등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얼평을 하자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미남이셨어요. 되게 뭔가 아이돌 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었고, 굉장히 계속 이제 웃는 얼굴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윤이 그 유아식을 좀 데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이제 안 데워져가지고 한 번 더 데워달라고 이제 2번을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근데 뭔가 요즘에는 사실 어디를 가서 이렇게 뭐 알바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뭔가 미소를 장착한 분들이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거기 뭐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랬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뭔가 이제 웃는 얼굴로 미소로 이렇게 이제 저희를 대해 주시다 보니까 되게 좀 저희도 기분 좋고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하윤이 아까 이제 밥을 다 먹고 그 실리콘 식판을 저희가 챙겨갔는데 거기에 이제 하윤이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막 묻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시고 이거 물로 좀 살짝 헹궈 드릴까요? 뭐 닦아 드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자기가 되게 귀찮아지는 일이다 보니까, 뷔페라는 곳이 되게 바쁘고들 사람이 많고 정신없이 막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사실 신경 써줄 필요가 없을 텐데도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은 뭐 내가 저분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잠깐 뭐 한두 시간 봤던 걸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뭘 해도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괜히 흐뭇했달까요? 뭐 내 동생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지만 남이지만 저분의 뭔가 그냥 앞날을 잠깐 떠올려 보면서 혼자 그냥 흐뭇했다. 마치 뭐 내 동생이냐. 그래서 저도 남들을 좀 대할 때 미소로 좀 상냥하게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하윤이가 또 깨서 울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많이 우네요. 유자씨가 좀 고통받고 있을 텐데 한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네, 하윤이를 좀 보고 왔고요. 밤에 요즘에 좀 기침을 많이 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잠들다가 많이 깨고 이럴 때가 있는데 요즘에 참 기침이 되게 주변에 이제 애기 키우는 집들 보면 감기랑 기침이랑 이런 게 뭐랄까 집안에서 완전히 이제 박멸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저도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참,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침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나 힘든
가정들 좀 있으실 텐데, 네, 모쪼록 네, 쾌유를 빕니다. 아무튼, 네, 이제 알바생 분은 참 되게 인상 깊었고요.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밥 먹고 와서는 하윤이는 이제 집으로 오자마자는 바로 잤습니다. 바로 잤고. 근데 되게 웃겼던 게, 하윤이가 깨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거실에서 노니까 저랑 유자 씨랑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다 같이 이제 하윤이를 보면서 오구 우쭈쭈쭈 이쁘다 잘한다 막 이제 되게 웃으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막 했는데, 하윤이가 딱 들어가서 자니까 거실에서 아버지랑 저랑 유자 씨랑 셋이서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둘러보니까 어머님은 이제 방에서 그냥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소파에서 핸드폰 하시고, 유자 씨도 핸드폰 하고 셋이 나란히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네, 재밌었습니다. 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렇게 이제 오늘이 됐고, 월요일이 됐고,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안 먹었고, 왜냐면 쿠쿠에서 너무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아침은 좀 안 먹었고, 점심에는 저희가 홈플러스에서 고추장 불고기를 사뒀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갔어요. 왜냐면은 장을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토요일날 이제 대전에 가는 건데 장을 봐버리는 바람에 그냥 두고 가도 아마 그동안에 한 3일 정도니까 상하지는 않을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가서도 밥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반찬으로 그냥 가져가자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들고 갔고, 홈플러스에 쌌던 건데 800g 짜리 이제 고추장 불고기인데 8,000 얼마였나? 세일해가지고 40% 세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갔었고, 한돈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거 파 조금 넣고 볶아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으로 먹었고, 그 홈플러스뿐만이 아니지, 네, 대형 마트들이 세일할 때 잘 사면, 오히려 인터넷으로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점심을 먹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올까 싶었는데, 아버지가 좀 더 이제 이따 갔으면 하는 이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이제 이따 가기로 했고, 아버지께서 대전에 대청댐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뭐 수변공원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하윤이랑 같이 갔다 오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고,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진 않았는데 이제 부슬비가 꽤 와가지고, 애기도 있다 보니까 저희끼리만 갔으면 뭐 우산 쓰고라도 산책을 잠깐 했을 텐데, 하윤이가 있다 보니까 산책은 못하고 비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이제 드라이브만 하면서 그 근처 이제 뭐 대청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그냥 구경하고, 사실 뭐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멋지다거나 뭐 절경이라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아마 맑았으면은 드라이브 했던 길이 이제 1차선 길이고 나무들도 쫙 있고 해가지고 꽤 멋있었을 것 같긴 한데, 비가 와가지고 조금 이제 애매했고, 그래서 드라이브만 하다가 이제 집으로 좀 왔고, 뭐랄까, 거기까지 갔는데 뭐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걸 사실 본 건 아니고, 뭔가 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운전만 1시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개인적으로는 살짝 좀 기분이 애매하긴 했습니다.
뭐 기분이 엄청 나빴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제 가자고 해서 갔던 건데 제가 물론 사전에 좀 더 알아보고 했었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냥 하윤이도 있으니까 하윤이랑 같이 이제 가보고 싶으셨던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하나 드는 생각은 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뭐 어딜 저를 막 데리고 다니신다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 어디를 뭐 가고 싶어 하신다거나 어디를 막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셨어요. 그냥 저희는 사실 어디를 막 여행을 가본 기억도 사실 한 번도 없고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뭐 어릴 때는 뭐 살짝 불만 아니면 불만이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다른 집처럼 뭐 이렇게 어디 뭐 가지도 않고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또 평생 차를 이제 구입하지도 않으셨었고 그래서 뭐 크고 나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어릴 때는 그냥 우리 집도 뭐 차도 있으면 좋겠고 그냥 어디 좀 놀러 다니고 아니면 꼭 뭐 이렇게 막 어디 무슨 해외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막 뭐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간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아빠랑 같이 뭐 어디 그냥 가까운 데라도 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냥 어린이의 심정으로. 근데 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갔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었는데 갑자기 손주가 태어나니까 자꾸 어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고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윤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나한테는 안 그랬으면서 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드라이브였고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집에 와서는 서울로 이제 바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청주 휴게소였나 한번 휴식을 잠깐 취했고 뭐 거기서 간단히 간식거리도 좀 먹고 무슨 꽈배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영자 씨가 와서 뭐 먹었다라고 현수막 같은 걸 막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소떡소떡인가 그것도 이영자 씨가 뭐 프로에서 한번 이제 드시고 되게 유명해졌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올라오는데도 거의 4시간 넘게 거의 5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올라올 때도 물론 이번에는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던 거 시간 포함해가지고 결국에는 어쨌든 3일 동안 고속도로에서 10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거죠. 네, 너무 지칩니다. 진짜로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너무 좀 지겨웠던 보통 이제 올라올 때는 보통 유자 씨가 대전 갈 때는 월요일에 휴가를 하루 쓰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평일에 올라오면 2시간? 이 정도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그래도 어린이날 연휴이기도 했고 내년 어린이날에는 너무 이렇게 어디 멀리 가진 않는 걸로 네. 목이 계속 아프네. 물 좀 한 잔 따를게요. 와, 오늘은 물을 거의 지금 찍으면서 한 1리터는 마시는 것 같은데. 그 집에 와서는 유자 씨랑 이제 짐 정리 좀 하고, 집 정리도 좀 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유자 씨가 이제 하윤이를 재우거든요. 하윤이 이제 재우고, 저 혼자서 이제 산책을 좀 가기로 했는데 2박 3일 동안 이제 참 잘 먹고 네, 운동은 못하고 그랬거든요. 저번 주에 이제 달리기를 2번 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주 3회를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2번밖에 못했고 근데 오늘은 또 비도 오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걷기만 하려고 산책을 좀 나왔고 우산 쓰고 그 산책하는 김에 뭐 장도 좀 볼 게 있어가지고 마트를 다녀왔는데 저희 집 근처에 GS 더 프레쉬라는 이제 마트가 있어요. 아마 GS 계열사 중에 한 군데겠죠? 그런 이제 마트인데 동네 마트 느낌인데 좀 이제 크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마트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육류나 해산물이나 뭐 이런 좀 뭐 닭고기나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이 꽤 괜찮게 되어 있고 여기를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그냥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우유를 900ml짜리를 두 개에 2,860원인가? 하여튼 3,000원 안 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우유 사러 갔던 거고. 왜냐면 저희 집 동네는 두 개에 한 4,600원? 뭐 이 정도 팔거든요. 쿠팡에서 사면 4,200원 정도인가? 그랬던 것 같고. 홈플러스가 제일 싼데 홈플러스는 3,890원인가? 하여튼 뭐 3,980원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어디랑 비교해도 제일 이제 저렴한 거죠. 원유 100%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1인당 4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길래 4개를 이제 구입을 했고 그 대전 갔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만드신 요거트를 먹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반해버려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더라고요. 더 꾸덕하고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는 아니고 일반 요거트이긴 한데 나도 좀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싶어서 유튜브로 레시피를 몇 개 봤는데 그 요거트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그 만드는 도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없이도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더니 그 전자레인지에다 해도 되게 이제 꾸덕하게 잘 나오는 것 같길래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우유를 4개를 샀는데 2개는 아마 요거트를 만들 것 같고 2개는 저랑 유자 씨랑 하윤이가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우유랑 허니버터칩 하나 사고 집에 이제 맥주가 한 캔 있는데 집에 가서 유자 씨랑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허니버터칩 하나 사서 왔고 그리고 불가리스 그 요구르트를 이제 넣어야지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그 요거트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 유산균이 얼마큼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효유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농축 발효유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영상에서 봤던 건 농축 발효유가 유산균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대요. 뭐 거의 뭐 하여튼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농축 발효유로 해야지 잘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농축 발효유 걸 찾아봤는데 이제 불가리스가 농축 발효유더라고요. 그래서 사려고 봤는데 그 마트에는 4개 묶음만 팔아가지고 4개 묶음에 5,000원이었나? 4개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사면 좋은데 하나는 따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동네 마트에서 한번 보자. 동네 마트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동네까지 와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거기도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하필 동네는 또 묶음인데 6,500원이에요. 그 GS 더 프레쉬 거기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하나만 팔긴 하는데 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4개 묶음에 5,000원짜리를 보다가 하나에 2,000원짜리 그리고 그 용량 자체가 조금 작더라고요. 마트 거보다. 이게 몇 ml짜리냐 이게 이제 150ml짜리인데 아마 마트께 200ml 정도 되는 것 같고 편의점 거는 150ml로 조금 더 짜리목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일단 하나 샀습니다. 왜냐면은 4개 묶음을 살까도 했는데 괜히 또 한번 해봤는데 집에서 잘 안 만들어지면 그거 뭐 그냥 마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첫 도전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테스트만 좀 해보려고 해서 이제 하나만 샀고 그리고 그 다이소 들러가지고 밥
소분 용기, 냉동실에다가 밥 이제 얼려 놓잖아요. 그거 용기를 하나 샀습니다. 4개 2,000원이었나? 밥을 저희가 보통 이제 전기밥솥에다가 해 먹는데 꼭 그 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집에 마땅히 그 밥을 소분해가지고 얼려 놓을 만한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4개 샀고, 원래는 8개를 사려고 했는데 혹시 좀 써봤는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보니까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뭐 다이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다음에 사러 가자. 그런 생각을 한번 써봤는데 280ml? 하나에 280ml? 이게 뭐 밥 한 공기 정도 된대요. 딱 그냥 딱 좋은 한 끼, 한 공기 밥 용기 이렇게 딱 써 있는데, 한 끼 식사로 적당한 밥 한 공기 용량. 물론 뭐 더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용기가 그 용량이 되게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뭐 200ml 짜리도 있고 400ml 짜리도 있고. 근데 너무 큰 거나 너무 작은 건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딱 그냥 중간 정도 사이즈로 샀고, 집에 와서 유자씨랑 허니버터칩이랑 맥주 한잔 마시고, 마침 또 좋았던 게 유자씨가 좀 출출한 상태였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다시 유자씨는 또 하윤이 옆으로 갔는데 자꾸 좀 아까도 뭐 소리가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또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하윤이가 또 계속 깨네요. 그리고 콧물이 좀 나서 그런지, 그래서 방금도 영상 잠깐 끊고 가가지고 하윤이 콧물 빼주고 왔습니다. 그 노시부 있잖아, 애기들 콧물 빼주는 기계, 그거 둘이서 같이 콧물 빼고 왔는데, 콧물 빼면은 좀 더 이제 잘 자는 것 같긴 한데, 애기들이 콧물이 많이 나오면 어른처럼 이렇게 코를 들여 마시거나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콧물이 이제 뒤로, 목구멍 뒤로 넘어가고, 그럼 그게 이제 목구멍에 좀 쌓이면은 또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뭔가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기침을 계속 하게 되고, 또 그런 사이에 코가 막히면 또 입으로 숨 쉬면 목구멍이 붓고 이러면서 감기가 또 생기고 열이 나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또 너무 많이 빼면 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저희도 최소한으로만 좀 빼주고 있거든요, 코를.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한번 빼고, 콧물 심할 때 자기 전에 한번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일 아마 데리고 병원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물 좀 한잔 마실게요. 그리고 아까 참, 요거트는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우유 1리터랑 불가리스 하나 넣고 전자레인지로 2분, 2분, 1분 이렇게 3번 돌리고, 이게 그 유산균들이 잘 생길 수 있는 온도가 뭐 37도에서 40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따뜻한, 그 사람 체온 정도? 그 느낌의 따뜻한 정도에서 유산균들이 더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잘 자란다고. 그래서 그 정도 맞춰가지고 해줬는데, 일단 지금, 근데 그렇게 돌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어두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레시피에서는 그거를 이제 보온이 잘 되게끔 따뜻한 걸로 막 쌓아놓고 그래야 된다. 그래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만들었을 때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용기에 넣어서 막 이불에다가 싸가지고 막 놓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냥 넣어놔도 잘 된다고 하길래, 어떻게 될지 내일 이제 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트나 뭐 유제품들 다 비싸지만 만들어 먹어도 비싸네요. 왜냐면 불가리스가 한 통이 2,000원이고 우유도 보통은 한 2,000원은 줘야지 1리터를 사니까 2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00원? 이 정도는 해야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럴 거면 사실 쿠팡에서 그 요거트 1.8리터짜리 한 7, 8,000원이면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만들어 먹는 거나 그냥 사 먹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대신 사 먹는 그 쿠팡에서 사는 그 요거트는 조금 묽어요. 엄청 꾸덕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요번에 만드는 거를 좀 꾸덕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자주 만들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몇 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한번 끊어가지고 아마 오늘 영상은 조금 긴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최근에 3일, 오늘 포함해서 3일은 대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벌써 1시 8분이네. 얼른 후딱 편집하고 자야겠네. 맨날 1시 전에는 자야지 하는데 상추씨 찍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늦어져가지고 맨날 늦게 자서 이게 뭔가 좀 습관이 잘 안 드네요. 일찍 자는 습관이. 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네,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